자, 오늘은 서버제어 강의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다 이론만 했죠. 그래서 오늘은 실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실험 키트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몇 주 정도는 몇 번 정도는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좀 키트 간단히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이론만 하면 이제 좀 지겨우니까 키트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론 수업 좀 더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한번 뭐 배웠나 한번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모터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모터의 원리, 그죠? 구조. 모터는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어떤 기계적인 물리량, 역학적인 물리량과 정기적인 물리량, 그죠? 기계적인 물리량은 힘이죠, 그죠? 힘과 정기적인 물리량은 이제 전류, 뭐 자기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연결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모터 구조에서부터 정기적인 물리량을 역학적인 물리량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DC 모터 구조, 그죠? DC 모터에서 이 구조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토크와 전류. 토크와 전류는 이제 비례하죠. 그죠? 우리가 비례상수를 이제 토크 상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특성과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압전류 법칙, 그죠? 증류 모터를 이제 모델링을 했어요, 그죠?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해서 DC 모터의 특성 곡선을 얻었죠? 특성 곡선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특성 곡선, DC 모터의 특성이라든지 뭐 성질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 제어웨어 중에서 이제 아날로그 제어할 때 쓰이는 이제 OPMF, 그죠? OPMF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 원리라고 했죠. 뭐 정의, 원리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그 제어 회로에 사용할 때 연산을 하는, 그죠? 연산을 하는 그런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증폭기, 뭐 가산기, 미분기, 적분기, 그죠? 물론 이제 그 OPMF 가지고도 이제 뭐 곱셈이라든지 뭐 나우선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안 배웠어요. 곱셈은 이제 그 OPMF로 곱셈할 때는 뭐 직접 곱셈을 하는 게 아니라 증폭은 이제 어떤 신호에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거죠. 상수를 곱하는 걸 증폭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증폭 그 상수를 우리가 뭐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증폭은 상수를 곱하는 거고, 곱셈은 입력을 두 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받아서 입력이 뭐 전압 입력이다. 1번 인풋 2번. 그래서 곱셈을 해주는 그런 연산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곱셈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로그 변환 게 있어요. 로그. 로그를 바꾼 다음에 신호를 로그로 바꿔요. 그 다음에 우리 로그에서의 덧셈은 곱셈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그 바꾼 다음에 더해줘요. 우리가 요 가상기로 더해준 다음에 다시 지수를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제어에서는 곱셈을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뭐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
초기값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초기값 문제. 초기값 문제라고 그래요. 알아봤고, 다음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가지고 우리가 뭐 전달함수라든지 전달함수는 뭐냐면은 주파수 특성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주파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텐데 제어회로에서 하려면 이거 반드시 필수예요. 그죠? 필수라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뭐 피드백 제어, 클로즈 컨트롤, 피드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이걸 이제 공부하기 전에 잠깐 우리 실험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실험을 할 장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잠깐 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 수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실험 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모터가 들어있는 주요 모터부예요. 모터랑 이제 구동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모터예요. 모터. 그 다음에 요거는 타코 제너레이터. 우리 배웠죠? 그 센서 세 가지 배웠죠, 우리. 하나는 포텐시오미터. 그죠? 타코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엔코더, 옵티컬 엔코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 제어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옵티컬 엔코더는 이제 디지털 제어할 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모터예요. 모터고 요거는 실제 타코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비싸서 여기서는 아마도 그냥 모터를 이제 발전기로 이제 타코 제너레이터가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해 주는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그냥 모터를 그냥 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건 타코 제너레이터예요. 타코 제너레이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DC 모터, 타코 제너레이터. 이건 속도 제어할 때 속도에 그 값을 출력해줘요. 모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속도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이건 속도 센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텐시오미터는 이건 위치 센서예요. 그래서 그냥 가변 저항이에요. 포텐시오미터는 가변 저항이고, 그래서 위치 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위치를 알면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옵티컬 엔코더 판이에요, 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그레이 코드 배웠죠. 그래서 요 각각의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LED 보이죠? LED. 여기 그리고 요 반대편에는 또 이제 요게 이제 LED고 요게 이제 그 포토 다이오드예요. 센서예요. 그래서 투명하고 불투명한 것에 따라서 1, 0으로 이제 판단해서 모터의 위치를 이제 센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센서는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센서는 포텐시오미터, 위치 센서, 그 다음에 옵티컬 엔코더, 또 마찬가지로 위치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알루미늄 휠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점을 잡아주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절대값 엔코더기 때문에 앱솔루트 엔코더기 때문에 위치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정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가지고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커버에 이건 브레이크인데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값 위치를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 축에 이제 감속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달려 있어 가지고 두 개 합쳐서 하나에 1대3씩 해서 두 개 합쳐서 1대9로 감속을 해주는 그런 이제 풀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벨트 풀리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 1대3, 1대3이니까 1대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요거 9바퀴 돌 때 요거는 이제 한 바퀴 도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이제 기구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랑 모터가 있고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동해주는 이제 기구부가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예요. 요건 브레이크인데 우리가 요거는 자기식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디 커런트를 이용한 건데 요건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구부가 있고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 회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센서에 뭐 포텐시오미터, 옵티컬 엔코더, 그 다음에 타코 제너레이터 센서에 이제 출력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다음 카드를 처리해주는 그런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 그 오펜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양전으로 쓰죠. 특히 이제 대부분 증폭할 때 이제 반전과 상기를 많이 쓰는데 그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여기다가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5V는 로직, 이 IC들을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전원장치, 그리고 모터도 이제 구동시키기 위한 그런 전원장치가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전원 단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모터 드라이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인풋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아날로그 값으로 들어가요. 아날로그 값으로. 그래서 0V에서 5V 사이로 0V가 제일 느리고 5V가 제일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신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0V. 요거는 이제 E라고 되어 있죠. E의 위에 이제 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네이블 단자예요. 이네이블 단자인데 우리가 여기에 위에 바가 있으면 무슨 뜻이라 했죠? 액티브 로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런 단자 글씨 위에 바가 있으면은 부신호가 들어갈 때 구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터를 구동하고 싶으면은 0V를 집어넣어야 돼요. 만약에 5V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신호가 들어가도 모터 구동이 안 되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타코 제너레이터 속도 센서예요. 그래서 요거는 센서에서 나온 출력을 여기 신호 처리를 통해서 다음 인터페이스 그 카드로 우리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회로부예요. 그 다음에 요건 포텐시오미터 아웃풋은 우리 포텐시오미터 위치 센서 있죠? 거기에 출력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런 회로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우리가 요 위에 부분은 이제 아날로그 컨트롤 할 때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신호가 아날로그로 들어가고 아날로그로 나와요. 그죠? 우리 모터 드라이브 할 때도 아날로그 신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타코 제네레이터 출력이나 포텐시오미터 출력도 다 이제 아날로그로 여기로 나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옵티컬 엔코더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내보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디지털 컨트롤 할 때는 요 회로를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 대신에 PWM으로 신호를 집어넣어줘요. 여기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일로 집어넣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PWM 신호를 집어넣어줘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네이블 단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0V를 연결해 줘야만 모터가 동작이 돼요. 5V 집어넣으면 동작이 안 돼요. 왜? 여기 바가 있잖아요. 그래? 액티브로 신호.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레이 코드. 그죠? 그레이 코드 디스크인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모양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양 보면은 띠가 몇 개가 있죠? 띠가 여기 보면은 4개가 있죠? 그래서 4비트예요. 이거는 4비트 엔코더가 되겠네요. 그죠? 4비트 엔코더. 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그 LED와 포토 다이오드에서 뭐 가려져 검은 부분은 0, 예를 들어서 투명한 부분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신호가. 그럼 그걸 이렇게
4개 4비트 0, 1, 2, 3 이렇게 해서 출력 신호를 내보내주는 그런 이제 회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지 디스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 알루미늄 판에 옆에서 보면은 이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거기 여기 보면은 여기 LED가 있고 여기 센서가 있는데 그 위치를 출력해주는 그런 단자예요. 뭐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를 우리가 V인은 아날로그 쓸 때 요 V인, 그 다음에 요 PWM은 우리가 디지털로 할때 모터를 구동할 때 PWM 방식으로 구동할 때 이렇게 구동할 때 여러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타코 제너레이터는 이제 요게 이제 발전기로 쓸 때, 즉 타코 제너레이터 쓸 때는 이렇게 출력을 아웃으로 해주고 V 아웃으로 해주고 그래야 여기에 출력이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로드라는 말은 이거를 이제 로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터에 이제 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모터를 이제 우리가 부하를 이제 뭐 이렇게 하기 좀 불편하니까 키트에서 그냥 교육용으로 여기다가 모터에 전압을 걸어가지고 강제로 토크를 주는 거예요. 모터에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때는 이걸 그러니까 타코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부하로 사용할 때, 그래서 일반 모터에 전류를 흘려서 토크를 발생시켜서 부하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스위치를 내려서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로드는 요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기 타코 제너레이터 보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 회전 속도를 나타내주는 그 장치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키트는 이제 고장이 나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좀 전에 이제 자기식 브레이크 그 얘기했죠. 그래서 요걸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이제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디스크 양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N극, S극 이런 식으로 자석이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회전하는 원판, 이게 알루미늄 원판인데 원판에 양쪽에 자석을 부착을 하면은 회전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이제 제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렌즈의 로의 법칙에 의해서 렌즈의 법칙은 뭐냐면은 자, 이런 법칙이 뭐냐면은 기전력이에요. 기전력. 자, 그래서 기전력은 이렇게 뭐냐면 이건 자기장을 나타내요. 그래서 자기장 플러스를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면 그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겨요. 자, 그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자, 여기 이 위치로 다가가면은 요 부분에는 이 부분엔 자기장이 없죠. 그죠? 여기 없다가 일로 회전을 함에 따라서 자기장이 점점 세지겠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장이 세져요. 그래서 자기장이 증가를 해요. 자, 증가를 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쪽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에디 커런트라 그래요. 와전류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에디 커런트라 그래요. 그래서 요 에디 커런트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N극 S극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판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속도로 지나가요. 옆에서 보면 2차원적 그 직선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판이 지나가면 여기서는 자기장이 없죠. 그죠? 자기장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겠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점점 가까이 갈수록 자기장을 느끼면서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커지는데, 그럼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요 금속판에 이제 전류가 흘러서 이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우리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두 손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죠.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이겠죠. 우리 오른손 법칙. 자, 여러분 손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주면은 이제 전류 방향으로 감아주면은 엄지 방향이 뭐예요?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겨서 요거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그 그림을 나타내는 게 요거예요. 그죠? 자, 자기장이 없던 거에서 이쪽으로 흘렀으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상쇄시켜 주려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야지 자기 방향이 이렇게 생겨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그래요. 에디 커런트.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자, 중간에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자기장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근데, 자, 요 끝부분에서 어때요? 끝부분에서. 자, 여기보다 여기가 자기장이 약하죠. 그죠? 여기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죠? 자기장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그걸 상쇄하기 위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쪽에서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관성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관성. 자기장이 센 경우에는, 없다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생기는 걸 없애려고 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전류가 흘러요. 그런 형태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렇게 이 부분에서의 자기장은 이 방향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에디 커런트가 자기장 방향이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와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가 N극 S극인 것처럼 그죠? 보이겠죠? 요 부분은 없고, 그죠? 요 부분은 어때요? 요 부분은 이쪽이, 그죠?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S극 쪽이니까. 그래서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자석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어때요? 자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반대 방향이 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세요. 요 원리에서 여기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요 N극이랑 요 N극이랑 서로 밀치겠죠. 그죠? 밀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당기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자, 우리가 요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이게 밀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움직이는 걸 방해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땡기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땡기는 힘이 생기니까 결국엔 뭐예요? 요 운동을 방해하려는 쪽으로 우리가 방해하는 쪽으로 힘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원리를 해서 우리가 그 브레이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여요. 뭐, 뭐 기차라든지 우리 뭐 그래서 공구 있잖아요. 공구 같은데 이제 원형 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놀이공원 같은데 가면은 뭐 레일 같은 거 타는 거 있죠. 레일 뭐 이런 그죠? 이렇게 쭉 줄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뭐 레일 같은 거 걸어가지고 이제 뭐 사람 매달려서 이제 그죠? 쭉 내려오는 그죠? 그런 뭐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뭐 암벽 등반 같은데 그,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럴 때 이제 쓰이는 그런 그 기구들도 이런 구조를 많이 써요.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제동력을 이제 발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제동력이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 서 있으면은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딩 토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시 또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 어떤 다른 보조적인 특히 기차에 사용할 때는 다른 단독으로 이제 쓰일 수는 없겠죠. 그죠?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이제 기계식으로 마찰력으로 이제 그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기적인 힘으로 그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모가 없어요. 그래서 마모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오염이라든지 뭐 분진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굉장히 편하겠죠. 다만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열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던 전류에 의한 열이 다 여기서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냉각에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어떤 특히 이제 큰 경우에 열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냉각 장치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보면은 그 제동력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인 실험 그 본체는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출력들 있죠. 출력을 이제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날로그 출력들은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 아날로그 값들을 우리가 그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주는 ADC 모듈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요걸 이제 컨트롤 할 텐데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또 여기에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반대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모듈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모듈을 사용해서 PC와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좀 옛날 키트다 보니까 여기 프린터 포트로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컴퓨터랑 인터페이스 하는 게 패러렐 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썼었는데 요즘 컴퓨터에는 이제 패러렐 포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패러렐 포트 대신에 또 간편하기도 하고 해서 패러렐 포트를 이제 USB로 바꿔주는 그런 어댑터를 추가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파워 서플라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전원 장치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들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압차를 발생해 주는 장치예요. 그죠? 파워 서플라이는 그죠? 전압차. 그래서 요 양등 간의 전압이 뭐 12V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쪽보다 이쪽이 높다 이런 뜻이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죠? 우리는 양전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5V는 그냥 여기 있는 5V를 쓰면 되고 우리가 양전을 이용할 때는 양전이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 전원을 이용할 때는 요거는 이제
별개의 독립된 그런 모듈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랑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플로팅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차가 12V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묶어줘요. 요 두 개를 묶어주면은 요 단자와 요 단자의 전위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플러스 12V 나올 것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12V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당연히 여기 기준 0V는 다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채널짜리 전원장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OPMP를 구동하는 그런 그 전원으로 사용하고 또 모터 구동하는 그런 전원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실험 키트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만들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실험 키트는 회로 배선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키트가 있으면은 각각의 입력 출력 단자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단자 배선을 해서 그냥 실험을 하면 돼요. 그렇게 배선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2교시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PC에서 소프트웨어로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실험이.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해보면 그나마 다른 실험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나을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할 게 그만큼 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간에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이렇게 실험 키트로 이런 실험을 할 거고 아마도 적어도 몇 번은 우리가 특별한 현재와 같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라면은 몇 번은 실험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면은 우리 실험할 때 좀 이제 빨리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좀 사용하는 그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론 수업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